안녕하십니까, 최광입니다. 1961년 11월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이 방문에서 박정희 의장은 케네디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의 조속한 국교 정상화를 요구받았고 베트남전 파병과 관련한 의견도 교환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개발을 할 돈이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박정희 의장에 대해 미국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민정위항을 압박했고 원조도 줄여나갔습니다. 군사정변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그리고 권력 유지를 위해 박정희 의장에게는 경제부흥만이 돌파구였습니다. 그런 그 앞에 일본 청구권 자금 그리고 베트남전 참전을 통해 얻어질 경제적 이득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먼저 실마리를 잡은 것은 대일 청구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생각만큼 쉽게 풀리질 않았습니다. 1961년 11월 박정희는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다. 귀국 직후 중정부장 김종필을 호출했다. 네가 익히다 수상하고 1억 달러도 안 되게 대일 청구권 자금 협상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일본이 언론 플레이를 했어. 미리 손쓰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카카. 완전히 당한 거야, 완전히. 그리고 이 완벽히 당한 것이라고. 죄송합니다. 국민들이 나를 두고 배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일본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언론에다 흘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네가 순진했어. 너무 몰랐어. 그래서 당한 거야. 이런 게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이었던 거야. 이 김종필이 예, 카카. 냉정하게 봐서 이 경제 개발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 일본만한 대안이 우리한테 있나? 없습니다. 없지. 없다는 거. 그게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이완용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기필코 한일 국교 정상화는 이뤄내야 하는 일입니다. 제2의 이완용? 지가 하겠습니다. 지가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임자가?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무엇보다 미국이 여기서 멈추길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미국의 의지를 동력 삼아 기필코 해내겠습니다. 미국만 가지고 되나? 청구권 금액으로 돈을 집어줄 것은 다름 아닌 일본인데. 일본에서도 저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카, 절 믿으십시오. 기필코 해내겠습니다. 김부장! 김종필 부장! 저기 김형구잖아. 저 사람이 왜 또... 각하 뵙고 가는 길이요? 그렇소만. 그 일을 왜 그렇게 하시오? 내가 뭔 일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명색이 정보부장이라는 사람이 듣는 귀도 없어? 대통령이 굴욕적인 한일 회담을 했다. 일본의 소환에 완전히 놀아났다. 그거는 모두 김 부장이 이키다 수상을 만나가지고 길을 잘못 닦아놔서 그런 건 아니오? 그래서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저자세 외교를 했으면은 책임을 지고 손을 떼야지. 국민들의 비난하는 소리, 김종필 물러나라고 하는 소리 안 들려요? 나는 결탄코 저자세 외교를 한 적 없고
게다가 일본은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있어만.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시는구만.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 뛰고 있는지를 몰라서 저러는 거요. 응? 나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김 부장 입장에서야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뛴다는 소리 나오겠지요. 허나 나라를 위해서 뛴다는 그 일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일본 손바닥 위에서 뛰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거를 알아야지. 야, 김형욱이!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나 제2의 이완용 소리 들을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야. 조국을 위해서. 당신처럼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왜 우리가 일본하고 국교를 맺어야 하는지 모르는 인간들은 그냥 입이나 다물고 있어. 그게 애국하는 길이야. 저 뭘 믿고 저렇게 자신만만한 거야? 그랬다. 사태가 이렇게 됐음에도 김종필은 자신만만했다. 관련 기록이다. 불과 36의 나이로 한국의 제2인자가 된 김종필. 그에게 일본인들은 묘한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과묵하고 침울한 분위기의 박정희에 비해 김종필에게서는 군인답지 않은 쾌활함과 준수함이 엿보였고 일본 매스컴의 표현대로 문학 청년풍의 미남다운 친밀감을 안겨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매력과 능력만으로 노련한 외교 수법에 맞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지나친 오만이었다. (1961년 12월) 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차관 교섭을 벌였던 경제인 일행이 귀국했다. 이들은 5.16 군사정변 이후 부정축제자로 몰려 환수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였는데 공장을 지어 주식으로 대납하기로 하고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섰던 것이다. 이들은 귀국 직후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와 만찬을 하게 되는데 서독철강 그룹인 크루프, 종합상사인 지메스 관계자들을 만나 차관 교섭을 벌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금성사, 한일 시멘트, 쌍용 시멘트 등은 곧 차관 교섭을 벌일 예정입니다. 수고들 많았어. 자, 이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한 기업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부흥을 위하여 건배! 카카,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카카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이병철 회장님. 각하께서는 얼마 전 일본과 있었던 외교적인 마찰로 인해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요즘 밤마다 폭음이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건강을 생각하셔야죠. 이 회장께서도 이번에 미국 가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은 좀 편했습니다. 벤 플리트라고 한국전쟁 때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분이 미국 경제인들을 많이 소개해 주었습니다. 미국 쪽은 어떻습니까? 미국 쪽도 유럽과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여건만 만들어지면 투자할 의향이 충분합니다. 그래요. 투자 여건이라는 게 뭡니까? 당시 미국 기업인들이 이병철을 비롯한 한국 투자 유치단에게 요구했던 투자 여건. 이런 내용이다. 외자 유치에 의한 공업화를 하려면 수송과 용지 확보 등을 감안해서 임해 지역이나 내륙 요지의 특별 공업지구를 선정해야 한다. 외자 도입법을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투자자들에게 맞도록 계산해야 한다.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상환 조건, 기업 수지 전망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은 정부가 발벗고 나서 도와줘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각각께 특별히 드리고 싶은 청이 있습니다만. 청이요? 나한테요?
외국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특별 공업지구 말입니다. 예. 미국에서 투자 유치 설명을 할 때 어디가 좋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울산만한 데가 없습니다. 울산이요? 예, 울산입니다. 울산은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에다가 시내 한복판에는 태화강이 흐르고 있어서 용수도 풍부하고 노동력은 실업자가 지천이니 그것도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필요한 전력만 확보되면 되는 거요. 그렇습니다. 울산 정도면은 이 전방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북의 침략 위험도 덜하고 그저 내 긍정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소. 예, 카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전 다시 미국으로 가서 외국 투자자들을 초청해 오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울산에 조성되는 공업단지 부지를 보면 아무래도 투자를 서둘지 않겠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네, 울산에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은 시멘트, 화학섬유, 정유, 제철 그렇게 하고 그저 우리 이 회장께서 하시게 될 그 비료 이런 공장들을 모두 유치해야지요. 말씀만 들어도 제 피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카카. 예, 앞으로 400만 달러짜리 공장 1000개만 건설한다고 하면 500만 명의 고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78달러 선인 우리 국민 소득을 10년 이내 178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돈인데 그저 제철 공장 하나 짓는데도 1억 3천만 달러가 들어가요. 그 돈이 문제란 말이죠. 그건 그렇고 이 회장님. 예. 이 회장께서는 일본에서 대학도 나오셨고 해서 일본에 지인들도 많으실 텐데 일본에서는 김종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김종필이 말로는 일본 정치인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라면 다 믿는다고 하던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김 부장이 일본 정치인들한테 신뢰를 얻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큰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사람들까지 종필이를 좋아한다. 그렇게 하면 나보다 그 친구를 더 믿는다. 이 말입니까? (1962년 2월 3일) 울산 공업지대 기공식이 열렸다.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62년 5월 미국 저명 실업인단 28명이 한국에 도착한다. 이병철을 비롯한 한국 경제인들의 교섭 결과였다. 이들은 한국 도착 이튿날 군용기와 특별열차를 타고 울산으로 향했다. 이들의 인솔자는 김입삼 전경련 사무국장이었다. 김입삼의 안내를 받은 미국의 저명 실업인단은 푸르른 보리가 한창 자라나고 있는 울산의 한 지역에 도착했다. 이곳 울산은 해상과 육상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미리 지도를 나눠드렸습니다만 북쪽으로는 포항, 남쪽은 부산, 그리고 남해안 일대에까지 장차 대규모 공업 벨트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후방 근접 중소도시들이 많아서 노동력 공급이 쉽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공업 단지가 조성됐다고 해서 기대를 갖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모두 보리밭입니다. 이곳이
공업단지가 들어설 용지가 맞습니다만 한국은 지금 식량난이 심각해서 조금의 땅이라도 있으면 보리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럼 보리농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이곳에 올 때는 분명 공업단지가 조성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투자 문제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